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셀 참조와 이름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셀 참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산 수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에서 워크시트의 특정 셀이나 셀 범위의 데이터 또는 결과값을 사용하기 위한 주소를 지정을 해줘요. 수식에 사용되는 셀의 값이 변경되면 변경된 셀을 참조하는 수식의 값도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재계산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 값이 이렇게 바뀌면은 값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엑셀을 배우는 겁니다. 엑셀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상대 참조라고 그러죠. 상대 번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대 번지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셀 참조 시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식을 입력한 셀의 위치가 변동되면 참조가 상대적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표기 형식 같은 경우는 A1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A1 값에 10이 들어가 있고 B의 두 번째 값에 보시면 20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요. 같다를 지정을 해주고 A1에 있는 값이죠. A1 셀에 있는 값과 B1 셀에 있는 값을 더하면 30이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30과 40을 더해줘요. 이거는 7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보셨을 때 30이란 값은 어디에 있어요? A의 두 번째 있고 40이란 값은 B의 두 번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셀 번지를 계산을 하고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참조가 상대적으로 변경이 되겠죠. 번지가 증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절대 참조예요. 이 절대 참조는요, 입력한 내용을 셀의 위치와 관계없이 고정된 주소로 참조가 변경되지는 않아요. 즉, 그 번지를 어떻게 줄 거예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써주는 번지입니다. 그래서 표시 방법은요, $A, $1 이렇게 A 옆에 달러가 들어가고 행 바로 앞에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B의 첫 번째 값 있죠. 10%라고 써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현재 저희가 절대 참조해서 10%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달러로 지정을 해줬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때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F1번부터 F12번 키 있죠. 그 중에서 번지를 찍으신 다음에 어떻게 줘요? F4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절대 번지가 찍힙니다. 그래서 절대 번지를 사용해 주는 이유는 그 값을 고정시키려고 써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냐면 이제 혼합 번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혼합 번지는 행과 열을 두 개 다 고정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열만도 고정시켜 주고요. 행만도 고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 앞에 열 앞에 달러가 들어갔죠. 이건 A 열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A의 첫 번째 값, A의 두 번째, A의 세 번째, A의 네 번째 이렇게 증가는 되는데 B의 첫 번째 값은 증가하지 않는 거죠. 열만 고정입니다. 행 고정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숫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 앞에만 달러만 들어갑니다. 이건 행이 고정돼요. 대신 열은 어떻게 해요? 감소할 수가 열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은 다 증가하는데 A의 첫 번째 값, B의 첫 번째 값, C의 첫 번째 값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혼합 번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10과 20을 써주죠. 그럼 A의 첫 번째 있는 값, 요 10과 B의 행의 두 번째 있는 값, 요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 채우기를 해도 A1에 있는 값은 증가하지 않아요. 열은 증가하지 않아요. 옆으로 가도. 예. 행만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열, 고정, 행, 고정 이렇게 혼합 번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뜻은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하실 때 무리 없이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꼭 실전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다시피 한번 보십시오. 1분기, 2분기, 3분기 시트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트에 있는 값들을 분기별 합계라는 요 시트에 더해서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8년 거, 2019년 거, 2020년 거에 세 개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다른 워크시트예요. 다른 워크시트의 셀 데이터를 참조할 경우에는 시트 이름이 있죠. 1분기라는 시트 이름 앞에 셀 주소를 표시하는 무엇이 붙는다? 느낌표가 붙는다. 여기 이 자리에 한번 보세요. 느낌표가 붙어 있죠. 자, 그 다음 워크시트 이름에 한글, 영어 외에 다른 문자가 있을 경우 작은 따옴표로 묶어준다. 그러니까 워크시트 이름에 한글, 영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름 써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따옴표. 즉 보시면 1분기 앞뒤로 따옴표 붙었죠. 2분기 앞뒤로 따옴표 붙습니다. 3분기 앞으로 따옴표 붙고요. 느낌표 붙고 셀 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워크시트 간에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거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 화면상에서 지금 이렇게 출력이 제가 약간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아래 시트에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 있는 데이터 있고요. 2분기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3분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값들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 간 합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답 나올 시트 어디요? 이 분기별 합계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네, 이 자리에요. 갖다 놓고 갖다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어디를 가면 될까요? 마우스로요. 1분기 시트 있죠. 이 자리를 클릭하고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1분기를 눌렀더니 이 화면 위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자리에 1분기 앞, 뒤로 작은 따옴표 하나 붙었죠. 그 다음에 시트 값이기 때문에 느낌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1분기 시트에 어떤가 뒤에 다섯 번째 있는 2,500점 2,500원 있죠. 2,500을 제가 이렇게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화면상에 보여요. 자, 그런 다음에 2분기 값 더하러 가야겠죠. 더하기 체크를 해주고 제가 마우스로 2분기 클릭할게요. 자, 그럼 여기 화면 보세요. 다시 어떻게 찍혔나요? 2분기라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2분기 값에 2,500을 계산을 해줘요. 다시 더해 줄게요. 자, 3분기 들어갑니다. 3분기 클릭해 주니까는 이 화면 앞에 3분기 이렇게 나와 있죠. 3분기 시트 나와 있고요. 3분기에 있는 2018년에 있는 2,500이란 값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7,500인 거예요. 예. 그래서 1, 2, 3분기에 있는 값들을 제가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3분기에 있는 값 있죠? 요거를요, 3,000, 한번 보셨어요? 1분기에 있는 거 7,500이죠. 3분기에 있는 요 값을요, 제가요, 3,00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그럼 시트간 계산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값이 증가한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은요, 각각의 시트에 있는 뒤에 6번째, 7번째 해서 값이 다 어때요? 바뀐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워크시트 셀 참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38번인데요. 다른 통합 문서의 셀 참조예요. 이 다른 통합 문서의 셀 참조라는 것은 볼게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셀의 데이터, 즉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1호점에 있는 파일과 2호점이라는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엑셀 파일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문서,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파일을 더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셀의 데이터를 참조할 경우에는 통합 문서 이름에 뭐가 붙는다? 대괄호가 붙는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요. 1호점에 있는 합계를 계산한다. 그럼 1호점 양 옆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호점 양 옆으로 여기 1호점이죠. 이런 식으로 대괄호가 요 앞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로명은 뭘로 붙는다? 이렇게 따옴표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 문서를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1호점에 있는 이 화면 아래쪽에서 보시면 1호점에 있는 엑셀 파일이에요. 양옆에 대괄호 묶였죠. 이 부분에 있는 1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체크해. 1호점이에요. 양옆에 대괄호. 이쪽 파일에 있는 2호점 파일이고요. 시트 1번이라는 것은 어떨 걸까요? 1호점에 있는 요 시트, 요 자리, 요 시트 보이시죠? 네, 이 시트를 얘기해 줍니다. 1호점에 있는 예, 요렇게 시트에 2의 여섯 번째 값과 더했어요. 2호점, 여기 화면 보이시죠? 2호점에 있는 시트에 있는 값. 2의 여섯 번째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트간 보셨을 때 그 통합 문서에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통합 문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해주면요, 이렇게 절대번지 형태로 붙는다는 것도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괄호로 묶여 통합 문서는 대괄호로 묶이고 경로명에 따옴표 묶고요. 그리고 절대번지로 계산이 된다. 여기 보시면 2의 여섯 번째, 2의 여섯 번째에서 절대번지 양옆에 달라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통합 문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름 정의 많이 물어봐요. 자, 이름 정의는요. 자주 사용되는 셀이나 셀 범위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식이나 함수에서 주소 대신 이름을 참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면 수식이나 함수에서 참조 범위를 쉽게 지정할 수 있으며 함수나 수식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할 수가 있죠. 자, 정의된 이름은 참조 시 무슨 참조로 들어간다? 절대 참조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 참조로 들어가고요. 첫 문자는 반드시 영문, 한글이나 밑줄 또는 뭘로? 역슬래시가 뭐죠? 이렇게 생긴 게 역슬래시죠? 요거는 슬래시고 요건 나눗셈 할 때 써주고요. 자, 이름에 무엇을 포함할 수 없어요. 공백은 포함할 수 없어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대 몇 대까지요?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식에 이미 입력된 셀 주소를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셀 주소 형식으로는 이름을, 그 다음에 셀 주소 형식으로는 이름을 지정할 수 없고요. 한 통합 문서 안에는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만 지정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예, 똑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이 말리부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 부분을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이름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직접 배우시면 이렇게 배우시고요. 정석으로 배우시면은 수식에 가셔서 이렇게 이름 정의를 누릅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말리포부터 천리포까지 해수욕장 지정하시고 여기다 태양군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이고, 쓸게요. 자, 그리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말리포부터 천리포까지 태양군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부분이 정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태양군 해가지고서 합계를 계산해 줄 수도 있고, 이건 합계 계산을 못 하겠네요. 자, 그런데요, 이 자리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소원면부터 이 소원면까지 이 부분 범위를 잡으시고서 제가 이름을 쓸 때, 유명, 한 칸 띄우고 것이라고 썼어요. 한 칸 띄웠죠 하시고 엔터 쳐볼까요? 자, 적절한 이름 입력하라고 나와요. 왜요? 띄어쓰기 해서 그래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쓸 수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셀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쭉 읽어보셨죠? 네, 여기서 옳은 거는 4번밖에 없어요. 붙여놓기 없이 셀 연결, 셀 참조 영역. 예. 뭐 여기 3번 같은 거 워크시트 이름 앞에 마침표가 아니고 콤마였죠. 예. 자, 2번 볼게요.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 정의 시 이름의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일까요?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첫 글자로 밑줄 사용할 수 있고 공백 문자 사용할 수 없죠. A1과 같은 셀 참조 주소 이름은 사용할 수 없고요. 여러 시트에 동일한 이름 정의할 수 없다죠. 4번이죠. 3번 볼게요. 셀 범위를 선택한 후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기본적으로 상대 번지가 아니에요. 절대 번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름 정의는 뭐예요? 절대 번지 사용해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4번 다음 중 셀 또는 셀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 시 구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2번 이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이름은 최대 250까지 넣어줄 수가 있죠. 슬래시가 아니고 역슬래시였어요. 공백 사용할 수 없고요.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2번 가격에 대하여 인상률을 적용을 한대요. 그래서 50만 원짜리인데 10% 인상한대. 그럼 55만 원이 되겠죠. 인상 가격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C의 두 번째 셀 요 자리에요. 요 C의 두 번째 셀의 수식을 C의 네 번째까지 어떻게 해준다? 채우기 핸들로 끌어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C의 두 번째 셀에 들어갈 알맞은 수식. 50만 원, 45만 원, 15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상률 10%는 어떨까요? 증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B의 여섯 번째 행은 증가하면 안 돼요. 예, 행은 증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찾으셨죠? 여러분들. 예. 5번에 보시면 3번이에요. B의 두 번째 값 더하기 B의 두 번째 곱하기 B의 여섯 번째 해서 10% 계산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절대 참조로 해주는 편이 나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예. 많이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꼭 절대 번지 넣어줄 수 있는 거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다음과 같은 시트에서 셀 C1의 썸 합계 구하는 거죠. $A, $1이에요. 얘는요, 열과 행을 다 어떻게 했어요? 열 행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B의 완까지 어떻게 했어요? B의 첫 번째 값을 입력을 했어요. 요 자리에다가, 예, 이렇게 해서 C의 두 번째 셀, 요 자리에 붙여넣기 했어요. 그럼 C의 두 번째 셀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다 해보셔야 되는데, A1 셀은 절대 번지고, B의 두 번째 셀까지 지금 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상태에서 값을. 그러면은 얘는 다 더해집니다. 합이 나와요. 12가 나옵니다. 자, 7번 텍스트 데이터.xlsm 파일이 상품 재고 시트 B의 두 번째 셀을 참조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요. 텍스트 데이터 파일이라고 그랬죠. 얘는 파일이야. 시트가 아니고요. 그쵸? 파일은 뭘로 묶는다? 대괄호로 묶어요. 이것도 대괄호, 대괄호, 대괄호 있죠. 자, 그런데 일단 1번 탈락인 게 쌍따옴표 아니에요. 하나 따옴표예요. 그쵸? 예, 쌍따옴. 일단 대괄호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은 2번과 3번 중에 하나로 되겠죠. 자, 그럼 대괄호로 묶이고 앞에 따옴표, 따옴표 찍히고 시트 이름 뒤에 뭐가 붙는다? 느낌표가 붙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아래 표에서 원금 C의 네 번째부터 F의 네 번째, C의 네 번째부터 F의 네 번째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것과 이율이에요. B의 다섯 번째부터 B의 여덟 번째 열에 쓰였죠. 각각 곱하여 수익금 C의 다섯 번째부터 C의 여덟 번째 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나머지 모든 셀을 자동 채우기로 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렇다면 C의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요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율 있죠. 보셨을 때 이율 같은 경우는 열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를 할 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율이 나와 있죠. 이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다? 여러분들 열을 고정을 시켜 이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C의 네 번 열을 고정을 시켜주고요. 원금에 있는 행 같은 경우는 원금 같은 경우 원금은 행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예 3번이에요. C의 네 번째 값 원금에 대한 행을 고정시키고 이율에 대한 열을 고정시켜준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절대 안 틀립니다. 안 해보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